설날 아침, 거실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떡국 2그릇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정희 씨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외아들, 지훈이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엄마, 저예요. 아, 그게.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애들이랑 와이프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요. 지금 공항이에요. 비행기 타야 하니까 끊을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뚜마이너스. 인사 한마디 건넬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정희 씨는 식어가는 떡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전을 부치고 밤새 갈비를 재웠던 자신의 손마디가 유난히 시려왔다. 명절 잘 보내라는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방치였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식어버린 불은 떡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그것은 30년 넘게 이어온 자식에 대한 미련을 쏟아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을 살았던 이 집을 내놓는 것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과 적금, 주식도 모두 정리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용돈 좀 보냈어요 라며 생색을 냈지만 정희 씨는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그래, 바쁘겠지라는 짧은 대답만 남겼다. 아들은 그것이 어머니의 무한한 이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안락한 삶에 취해 있었다. 마침내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섰다. 정희 씨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마침 회식 중이었는지 주변이 시끄러웠다. 엄마. 웬일로 평일에 전화를 다 하셨어요? 지훈아, 나 이사한다. 네.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집은 왜 파셨는데요?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높게 튀어올랐다. 정희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명절 아침에 공항에서 통보했듯이 나도 이사하는 날 통보하는 거다. 집도 상가도 내 인생도 다 정리했어. 남은 돈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유산 대신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여행하고 나를 돌보는 데 쓸 생각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의도 없이. 제가 자식인데. 지금 당장 갈게요.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차를 몰아본가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매매 완료라고 적힌 낯선 부동산 스티커뿐이었다. 지우는 미친 듯이 도어락 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은 가구 하나 없이 평 비어 있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 같은 서늘함마저 풍겼다. 그 시간 정희 씨는 달리는 트럭 안에서 지훈의 마지막 번호를 차단했다. 자식. 그래. 넌 내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갈 때 나랑 상의했니? 넌 그날 아침 나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에서 너라는 짐을 내려놓으련다. 이 번호는 곧 해지될 거야. 찾지 마라. 내 장례식에도 올 것 없다. 난 이미 너에게 충분히 잘 보낸 엄마였다. 정희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두 동강 냈다. 새로운 집은 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먼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정희 씨는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 보였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로지 김정희로 살아가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 트럭은 서서히 멀어졌다. 뒤늦게 텅 빈 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아들의 모습은 백미러 속에서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한편 텅 빈 집 앞 골목길에 망연자실 서 있던 지훈의 발치에 종이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멈췄다. 그것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가계부 뒤에 적어 내려갔던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이었다. 지훈이 생일 마이너스 소고기 미역국, 지훈이 술 마신 다음 날 마이너스 황태 해장국,
종이의 끝은 잉크가 번진 채 끊겨 있었다. 지우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이제 그에게는 그 미역국을 끓여줄 사람도 술 기운을 걱정해줄 목소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산이라 믿었던 돈보다 더 거대했던 사랑이라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지우는 굳게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다 못해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웃집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보냈던 무수한 글에 바쁘겠지라는 말들이 이해가 아니라 서서히 타올라 재가 되어가던 마지막 불꽃이었음을. 트럭은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정희 씨의 백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구속과 희생의 사슬이 풀려나가는 자유의 소리였다.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소리 죽여 웃었다. 그 웃음은 서러움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환희이자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뒤늦게 텅 빈 집 마당에 주저앉아 피 맺힌 손으로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들의 비참한 뒷모습은 백미러 속에서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이내 영원히 사라졌다. 정희 씨를 싣고 가는 트럭 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눈부신 수평선과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그녀를 환영하듯 넘실거리고 있었다.